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146호 평택시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산물 가공 창업관 건립이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산물 가공 창업관의 운영 방식은 여러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 시설 사용, 장비 사용, 장비 사용료 및 감면, 장비 사용료 반환, 사용자의 의무,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칙 제2조에 의해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의견 검토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민 한 분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은 조례안 제3조 1항 농업법인을 평택시민까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및 조례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평택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원 개발 및 농해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농산물 가공 창업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지원으로 농해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두 개만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8조 보면 장비 사용료 및 감면 등에 보면 지금 감면 기준은 있는데 뭐 무상이라든가 전액 감면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에 보면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활동을 위하여 농해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들에게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전혀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저희도 처음 한 거고, 농업인들께서 가공 창업관에 오셔서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국가에서도 국가법에서도 지금 상위법에서도 좀 이렇게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조례상에서라도 창업할 당시 다만 몇 개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뭐 전액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부 감면만 지금 이제 하는 쪽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있냐는 그런 부분을 좀 질의드린 그건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일부 감면도 있고 이제 일부 감면도 있고 전부 감면도 있긴 한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만 했는데요. 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같이 동감을 하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네.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한 1년 동안 뭐 무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11조에 보면 11조 5항에 보면 연간 가공제품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연간이라는 기준이 이게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이제 전년도 연간을 말하는 건지 이게 좀 그냥 일반적으로 연간 그러면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이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다 포함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혼동이 될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거를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연간이라면 뭐 전년도가 네. 전전년도 될 수 그렇죠, 있고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네.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년도로 하면은 딱 전년도로 딱 그렇죠. 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제 어. 집행부가 바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연간 이런 식으로 고쳐도 무방한 건지 네, 괜찮습니까? 네 무방하고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다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제가 보충 질의만 잠깐 지금 강정구 의원님이 하신 거고 5페이지에 지금 연간 그거에 대해서 2억 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억 원 산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시설에서 일정 품목을 갖고 생산했을 때 2억 원이면은 월 1,660만 원의 매출액이에요. 연간 토탈에서 2억 원이면 그럼 이제 매일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뭐 계속 한 그 농업인이 와가지고 그걸 계속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2억 원이면은 거의 좀 무의미하지 않나요? 혹시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로 봤을 때 만들어낸 생산량이 과연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액즙을 만든다. 블루베리 액즙을 만든다. 그럼 거기에서 하루 나올 수 있는 양이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가공 어떤 종류의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산정을 해놨겠지만 한 300 하루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되고요. 요 단가 책정할 때 약 3,000원 정도 잡는다고 봤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잘 판매가 된다고 보면 연간 2억 원의 판매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매출액이 2억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창업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정도로 저희가 2억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그건 당연히 매출액이 커지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독립을 시켜서 자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2억 원 산정이 하나의 품목을 갖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약간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농업인이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품목면 하는데 그 품목이 예를 들어 한쪽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생산량이 하루 일일 생산량이 아까 얘기했듯이 액기스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뭐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게 다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2억이 그 거기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지
그 여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농가가 예를 들어 이제 쌀 가지고 쌀 가공품을 뭐 선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쌀 과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짜서 그 유지류로 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품목만 갖고 2억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반찬 가공이라든지 뭐 습식이라든지 건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한 농가가 창업을 했을 아니, 때 그러니까 팀장님이 잠깐 이해를 못 하시는데 2억이 높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 예를 들어 다 품종을 다 해가지고 해서 2억을 초과하기는 쉬울 수 있는데 제가 만약 블루베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면적이 작은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이용을 해도 연간 2억이 안 되면 계속 거기서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걸 한번 우려해서 2억이라는 이 제재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3년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예,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연장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 6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3년에 한해서 한 번에 연장해서 6년까지 요 2억을 초과 저기 뭐 전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하 의원입니다. 그 가공 그 창업과는 저번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잘 봤습니다. 이 조례에 이 별표 가공 장비 사용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소 1,000원에서부터 한 10,000원 정도까지 사용료를 받으시는데 이 사용료 이 산정 기준은 어떤 걸 근거로 이 사용료를 책정을 하셨습니까? 네, 이 사용료 기준은 그 사용 기계 가격, 구입 가격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하루 이제 8시간 사용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365로 나눈 값입니다. 이 500만 원짜리 이하 기계인 경우에 사용료가 1,000원이면은 5,000번을 사용을 해야 이제 그 기본적인 단가가 나오죠. 네. 취득가액이 5,000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도 같고 요즘에 이제 전기료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개 보면 또 전기를 사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자재가 기계가 장비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기본적인 이런 그 장비에 대해서 무상으로 뭐 거의 무상으로 이제 뭐 빌려주고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만 받는 거잖아요. 완전 무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무상인 상태에 있긴 하지만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을 사용했을 때에 최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정되는 비용이 그 정도는 좀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대납을 해주면서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시간을 사용을 해 농민분들이 사용을 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시비로 전기료를 납부를 하는 정도는 본인들이 사용한 거는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시에서 내줘야 되나? 전기료까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이런 부분까지 그 농업인들한테 현재 부과하는 것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무료라는 소득세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차치해 두고 예. 일단 당장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 더군다나 지금 전기료가 급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이제 비용 부담이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도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전에 납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장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농민분들께서 오셔서 선의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걸 장비를 대여를 해주는데 전기료가 급상승을 했어. 그런데 일일 8시간을 사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기료가 과연 1,000원밖에 사용을 안 할까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줘야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죄송스러운 근데 말씀인데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따질 거는 따지고 혜택을 주더라도 줘야지. 그냥 뭉개고서 전기료 이런 거 뭐 다 차치하고 농민분들이니까 혜택을 줘야 돼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가공 창업과는 이제 건립하게 된 동기가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제 농업 이런 가공 시설을 헬멧다란 이제 자본이나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시에서 이런 이제 그 위상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제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대외적인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거나 뭐 수도세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런 거를 거기다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니까 농업인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네. 그걸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농업인이 그런 이제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하면 이거 좋겠는데 이런 거를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시는 농민분들께서는 저를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그냥 뭉개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해서 이렇게 더 들어가고 있다. 이 500만 원짜리 이하 또 어떠한 가공품을 가공을 할 때에 일일 8시간에 어느 정도의 전기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거 하고 그냥 뭉개고서 그냥 1,000원으로 모든 거 다 8시간 다 사용하게끔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가공 창업관 이용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7일씩 4시간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다시 이제 실제로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또 장비 가공 그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져야 될 그렇죠. 부분을 시가 대신해서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십사 하는 그렇죠. 말씀을 그리고 이런 사전에 기계를 드리고, 예, 장비를 사용할 시작하겠습니다. 때에도 아까 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 5,000번을 1,000원씩 내서 5,000번을 사용을 해야 그 장비를 하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5,000번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 하루에 1,000원씩 사용료를 받다 보면 5,000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소중하게 다뤄달라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질 건 따지고 혜택 드릴 건 드려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농산물 가공 창업관을 이제 준공을 하게 돼서 이제 이 법 제도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 7조에 보면 장비 사용이 있어요. 장비 사용이 있는데 이게 중복 방지를 위하여 사무소식에 장비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공 종류가 기계 종류가 몇 가지죠? 현재 67종 약 68대 정도가 있습니다. 비치되어 네. 있고 올해 또 추가로 더 구입을 할 네, 예정이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게 농업인이나 농업 영농법인을 이제 가진 사람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장비를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완주 가공 공장도 한번 답사를 8대 때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농민들에 간에 서로 다툼, 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신청 그 순서나 그 장비 이용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이게 만약에 어느 한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한 5, 6명씩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무한정 이렇게 기다리게 해야 되는 건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시급성, 어떤 가공 공장 같은 거는 저 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날 저기 가공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식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비책으로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이게 운영 방침을 어느 거기 그 다른 타시도 거기 가공장을 가봤을 때는 마을 단위로 하더라고 요일을 정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가공 식품별로 날짜를 정하고 또 영농 단체별 뭐 이렇게 요일 월 달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면서 또 이런 가공 그 하는 식품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협기술센터의 가공센터에서도 이런 거를 적용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농민 간에 서로 갈등이라든가 싸움 뭐 이런 게 좀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책은 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조례의 그 장비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올려놨던 부분인데요. 예. 지금 순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지금 생각은 분야별로 지금 네. 건식, 습식, 아이스크림, 반찬 가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지금 그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건식할 때는 이제 겹치지 않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는 아이스크림까지는 같이 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 습식할 때는 또 건식은 안 쓰고 습식하고 반찬 가공이랑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구립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별도 운영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지금 그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 조례를 좀 만들 때 그런 구체화적인 것도 표식을 좀 하고 시작이 돼야 이게 잘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5페이지에 보면 제 10조에 보면 사용자의 의무가 있어요. 사용자 의무가 있는데 이게 기계잖아요. 기계를 다루다 보면 어떤 뭐 손이 낌 뭐 이런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그 인적 물적 피해 등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는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그 책임 전가가 이게 좀 강하게 부여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농협기술센터에서 이걸 비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법을. 근데 이것도 명칭화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게 조례의 사용자 의무를 또 안 담을 수가 없어서 담아놨던 예, 부분인데 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법적인 피해가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있죠. 예. 저희들이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일단 현재 가입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기계를 쓰면서 다치는 것은 또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라는 그 보험이 또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은 개인이 또 들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이 보험료도 일부를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또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유주방 형태로 빌려드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와서 임시적으로 잠깐 와서 쓰다가 다치는 거는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이 되는데 와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다 다치는 경우에는 또 이 보험에 적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개인이 들 수 있는 그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하고 그다음에 개인 실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도 하고 계시다고 하고 하니까 다 저희들은 안심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할 때 산재보험이라 이건 개인 보험도 적용은 돼야 되지만 이게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이렇게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애초에 할 때 이것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를 한번 봐요. 가공 장비
사용 시간이 이제 이게 8시간이라고 했어요. 8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4시간 할 때 세 파트가 요 기계를 하나 사용할 때 세 파트가 이 기계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파트는 8시간이다 보면 낮에 아침에서 저녁 뭐 8시까지나 뭐 이렇게 하면 저녁에 24시까지 이게 오픈이 되나요? 여기 기계 장비 쓸 수 있도록? 네, 가공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예. 이제 냉풍 온도, 그 냉풍 건조기를 사용해서 진행할 때는 뭐 24시간, 어떨 때는 좀 수분이 많은 경우는 48시간까지도 돌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고 오픈해서 24시간 동안 진행을 할 쓸수 겁니다.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이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쓰고는 나머지는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장비 사용료, 장비 사용료가 이렇게 보면 연차별로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올해 거를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장비 사용 수입을 보니까 365만 4천 원이고 이게 우리가 세출 나가야 될 돈이 1억 4,654만 원인데 이게 차액을 살펴보게 되면 1억 4,288만 원이라는 적자 운영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장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해서 농민한테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냥 할 수 있게는 없으니까 실비리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군이 해 드린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적자 운영까지 해가면서 가공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공급 원칙에 그 수요에 맡기는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농민들은 어떤 실비만 조금 제공받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기반을 잡기까지는 그렇게 해드려야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고 이럴 때는 이런 문제도 좀 차후에 뭐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그 제주도에 육자산업혁명 가공 센터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도 정비 체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그 견본을 좀 한번 따 보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지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 적자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하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인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전에 교육을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용자분들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조에 보시면은 사용자의 의무에 여기에 교육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면은 사용자는 여기 보시면은 1항 보시면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만약에 교육이 아닌 그냥 교육을 안 하고 나서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잘 안다고 했었을 때 그랬는데도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네. 같습니다. 뭐 조례에 넣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데 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또 분들이 없잖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 의무에 농산물 가공 창업관을 운영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는 의무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 네, 그렇죠. 요거를 같이 문구를 네. 추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조금 첨부 자료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가공 창업관 개관이 됐잖아요, 그죠? 개관이 됐죠. 그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택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의 생산물, 그러니까 그 우리 평택시 농민이 생산한 그 농업 그 야채라든지 가공식품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공식품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어떤 그 소득의 판매 실적으로다가 전환하는 그런 그 가공장인데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그 전쟁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 특히 이제 사료 지금 그 축산농가에서는 그 사료 가격이 급상승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평택시에서만큼이라도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서 어떤 가공식품을 이용한다 하는 뜻에서 평택시에서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농민들이 이해충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책을 세워 놓으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의원회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위원회 아닙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 조례에 네. 근거해서 운영의 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다가 하실 예상이신가요? 네, 16조에 의거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 또는 사전에 이제 의향 조사를 하고 그분들께서 오케이 하시면 이제 그게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가공식품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 식품 가공에 전문성을 있는 분들 아니면 우리 또 그 평택시에서 그 식품 쪽에 그 공직자 생활을 또 하셨던 분들 어떤 이런 분들을 좀 구성으로 해서 전문성을 띈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그 창업관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창업관을 이용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이 창업관의 이용 목적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가공식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윤아 의원님이나 저 김영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용료라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고가 장비예요. 가공식품 그 기계 설비가 고가 장비고 어떤 그 뭐 전기세라든 부분 여러 가지 등등 공가 비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평택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소득을 갖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그 농산물 판매 가공 판매로 해서 그 농업인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분 의원분들에 대한 걱정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고 어떤 그 가공장에 어떤 그 가공 시스템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도 잘 이제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좀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참 교육을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가공식품에 대한 그 대상이
친환경 농법으로 우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그 가공 농산물은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50% 이상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의 친환경은 사실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봐도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제 저희 나름대로 다 친환경을 이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사업도 만들고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가공 사업 참 여기 창업관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친환경 농산물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평택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50%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로 가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저희가 이제 확대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좀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의 그 어떤 그 현 시대는 이제 먹거리의 부분을 위생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먹어서 몸에 그 효과를 깨끗하고 좋은 제품을 먹음으로 해서 뭐 어떤 몸의 그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많이 그 선호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 기준을 이제 정하기에 달려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식품안전 기준의 그 햅서 인증을 다 이제 우리 가공장은 다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을 이제 반입을 시킬 때 어떤 그 농약에 대한 성분 이런 부분도까지 다 이제 체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그 가공품이 들어올 때 그런 이제 기준 같은 것도 미리 데이터를 내서 그 농업인들한테 미리 알려드려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이 반입이 될 수 있도록 뭐 갖고 들어와서 검사 기준에 오버가 돼서 반려를 시킨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좀 교육을 좀 철저히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 검사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어떤 그 팀으로 이게 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제 팀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공 승려원들을 하실 텐데 그 뭐 법인이나 이렇게 장목반식으로 다 이렇게 묶어져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현재 지금 생산을 와서 하고 있는 그 지금 농업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지금 식품 가공 제조 허가를 아직 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이제 조례가 되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단체도 가능하고요,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산물 가공에 따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농해소득이 되면 또 농업인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상건희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농산물 가공 파트는 단순하게 농업인들만 위한 가공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잉여 농산물이 많이 나올 때는 저장하거나 보관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잉여 농산물들을 가공을 해서 또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시민들한테 공급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전 시민들한테 같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교 급식에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먹거리들이 많은데 사실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는 외부에서 반입되어진 농산물이 훨씬 많습니다. 가격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산물 가공장, 그 반찬 가공장, 그 반가공을 통해서 학교 급식의 향후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반찬 가공실까지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빠른 효과를 보려면은 단체 급식 쪽으로 연계를 해서 어떤 가공식품을 가지고
학교 급식이라든지 기업체 급식이라든지 단체 급식으로다가 연대를 시켜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우리 저 평택의 농산물이 잘 그 가공 판매 그 제품으로 탈바꿈돼서 우리 농민들의 판매의 어떤 그런 소득 달성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여튼 뭐 평택시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저희가 농업 창업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공 창업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뭐 당연히 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각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아까 사용자의 의무 교육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다시 산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뭐 전년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각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를 잘 좀 산입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잘 정착이 돼서 농업인들 농해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이 로컬 푸드하고도 연결돼 있고 학교 급식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정착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